주에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야지. 다음 주에 그걸 줄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너희가 지금 좀 개념을 늦게 했지만 잠시만요. 하고 있어 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규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수업 여름 때 하는 게 지금 요거랑 요거거든. 이게 쉽게런치 너희 교육청 평가원 제시문들 보기들 싹 다 OX로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내가 너희가 나중에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새롭게 나오는 보기들 있잖아. 그건 다 예전에 교육청의 제시문에 있는 표현들이야.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있는 제시문들이 새롭게 보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싹 다 모아둔 게 있어. 이걸 내가 원래 평소,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원에서는 이거를 수업하고 이제 이거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줄게. 다음 주에 좀 편집해서 답이랑 같이 줄 테니까 한번 돌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알겠지? 받으면 좀 돌려라. 스스로 해보고 OX 모르는 거 나한테 문자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윤리학, 그러니까 어차피 파이널 교재는, 그러니까 내 파이널 교재는 모의에서도 모의고사지만 연계, 소환, 제시문, 교육청, 평가원 다 분류해가지고 다 OX 할 거거든 그냥 최종적으로. 근데 거기에 또 중복이 돼 조금씩은. 근데 너희가 너무 다음 주 일요일 날 받고 하기에 너무 급하니까 흔히 말하는 3점짜리 주제들 있잖아. 좀 어려운 것들만 OX 그거 줄게. 답이랑 같이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딱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죠? 근데 일단은 내 생각에 지금은 너희가 이것저것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는 모의고사 한번 스스로 돌려보고 좀 몇 개는. 그래서 자기가 어디 파트 좀 많이 틀리는지 유형 좀 보시고 그 유형들 개념으로 다시 좀 복습하고 그 작업을 다음 주까지 하시고. 알겠죠? 모의고사 다 푸는 거 무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또 다음 주에 이거 소환 마무리하면서 내가 저 자료 줄 테니까 저 자료로 자기 틀린 파트를 다시 한번 OX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구평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을까? 구평 전까지 할 게 많으니까. 네, 보자. 플라톤이랑 에피쿠로스죠, 맞죠? 플라톤 에피쿠로스고. 자, 일단 얘들아,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거에서 이미 에피쿠로스 없어 그딴 거 맞지? 내세 없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오히려 죽음 이후 삶을 대비합니다. 뭘? 이데아로 가야 되니까. 맞죠? 이데아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감각 능력을 통해서 얻은 진리라는 거에서 플라톤이 절대 안 돼. 플라톤에게서 이데아 또는 진리란 오로지 영혼과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감각으로 얻은 진리가 아니야. 알겠죠? 오로지 영혼과 이성으로만 얻는 거라서 1번은 플라톤도 안 되고 에피쿠로스도 안 되는 표현이고요. 2번,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자 근데 일단 봐봐. 어차피 모든 사상가들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제 이건 내가 평가를 좀 바꾼 건데, 플라톤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혜를 열망하는 철학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연습하고 열망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육체적인 거, 알겠죠? 아니면 뭐 금전적인 거, 이런 거 쫓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한번 평가원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 그렇잖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학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반인들, 맞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즉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야.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지. 알겠죠? 현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울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말에서 이미 여기서 누가 안 되냐면 에피크로스가 안 되죠. 에피크로스는 죽었다라는 건 육체의 영혼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거 누구만 입장이니? 플라톤만 입장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죽음 이후에서 이미 에피크로스 X 알겠지? 죽음 이후에서. 근데 얘들아, 에피크로스 플라톤에 따르면 죽고 나면 뭐가 사라지니? 육체가 사라지고 영혼이 혼자서 이데아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사후 보완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플라톤한테 절대 쓰면 안 되겠다, 맞지? 자, 둘 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당연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근데 난 여기서 뭘 넣었냐? 주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플라톤은 뭐로 갈 수 있으니까 이데아로 가니까요. 그게 주된 이유야. 근데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주된 이유는 뭐니? 네 죽음에 아무것도 없음이잖아. 감각도 없고 육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쾌락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플라톤이 아니라 누구 입장이니? 에피크로스 입장이죠. 7번 죽음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 내가 아까 둘 다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니?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지? 미안. 죽음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즉 뭘 갖추지 못한 거니?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 알겠죠?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둘 다 맞는 상이지. 자, 그 다음에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플라톤은 아니고요. 알겠죠?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자, 에피크로스가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체는 영혼과 달리니? 아니잖아. 육체, 영혼 둘 다. 알겠죠? 모여있던 원자들이 흩어지면서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 에피크로스 달리 틀렸고요. 자, 이거 플라톤 아니야. 맞지? 죽고 나면 여전히 먼 살아남으면 영혼은 불변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에피크로스 입장이고. 되겠죠? 자, 일단은 10번은 내가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미 아무도 안 돼. 일단 이거 안 돼. 알겠죠? 둘 다 안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둘 다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이런 거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일단 죽음 이후의 신의 심판 저런 표현 자체가 플라톤을 안 쓰거든. 일단 알겠죠? 저런 표현을 안 써. 신의 심판 이런 개념이 없어. 저게 에피크로스한테 소환해서 물어보더라고. 근데 일단은 이거 자체가 에피크로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잖아. 사후 세계라는 개념이 없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거야. 이미 안 되는 거. 알겠죠? 근데 11번, 12번 관련해서 한 번에 설명해 줄게. 요즘에 좀 수완이 원래 좀 보기 이제 뜯어보면 되게 어렵긴 한데 좀 윤사식 표현을 쓰더라고. 봐봐. 에피크로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인간과 관련이 없어. 알겠죠? 이게 알겠는데 존재는 하는데 인간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인간한테 막 벌레리지 않아. 신은.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는요. 운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그래서 너희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일단은 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에피크로스랑 도가랑 또 묶일 수도 있어. 왜냐면 도가는 운명에 순응해. 맞잖아. 도가는 상가 죽음이랑 운명에 순응해야 돼. 근데 에피크로스는 운명이란 것 자체가 없어. 그런 거. 알겠죠? 그런 차이도 있어. 에피크로스랑 도가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 일단 신의 심판에서 이미 말이 안 되고요. 또 밑에 봐봐. 죽음이 신의 의지가 반영된 운명적 필연적 사건이를 굳이 소환해서 에피크로스를 넣었거든.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거야. 플라톤 관련도 없고 에피크로스 안 되는데 알겠죠? 그럼 이제 너희가 이 말을 뜯어야 된다. 그러면 에피크로스가 저걸 왜 틀렸냐? 애초에 죽음은 신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요.
특히 뭐도 아니다? 운명도 아니야. 운명도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운명의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는 운명에 뭐한다? 순응하는 삶. 알겠죠? 도가는 자연의 변화가 그 운명이야. 그 명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정도. 왜냐면 9페이지에 3번 안 해도 돼. 하이데거랑 쇼펜하우어는 진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자, 10페이지 이제 직업관이잖아. 직업관. 네, 직업관. 감 누군지 알겠죠? 세 계층 철학자. 플라톤. 맞죠? 직업관에서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차피 대인 소인은 맹자, 승자 다 쓰거든. 자, 그리고 직업관에서부터 승자 나온다 기억해야 돼. 대인 소인, 승자, 맹자 다 쓰는데 그리고 다 분업 강조하잖아. 그럼 분업을 강조하니까 자급자족을 다 반대하거든. 애초에 분업이랑 자급자족은 대립되는 개념이잖아. 알겠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굳이 제시문에서 자급자족을 반대하는 글이 나온다? 그럼 맹자야. 알겠죠? 굳이 자급자족을 반대하는 글이 나오면 맹자야. 맹자야, 맹자. 그래서 맹자가 막 자급자족하면 온 나라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는 거고 막 그런 식의 표현을 써.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말도 했잖아. 자, 승자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래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고 예라는 거는 공자나 맹자가 말한 예에 비해서 훨씬 더 강제력이 강한 좀 법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사회 질서 그리고 분별하기 위한 규범들. 알겠죠? 그런 게 예라고 했어. 그래서 제시문에서 막 흔히 말하는 승자의 딱 대표적 표현들 있잖아.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 뭐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인된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도 그냥 이 제시문 자체가 되게 막 갈등을 이야기하고 그 갈등을 바로잡기 위한 규범을 강조하고 그런 글들은 대부분 다 승자예요. 알겠죠? 그런 글들은 승자야. 그래서 얘들아 병 봐봐. 이런 사람한테 상 주고 이런 사람한테 벌을 내리면 게으르지 않게 된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근데 직분을 분명히 하고 질서를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글이 승자야. 그러니까 요즘에 좀 분위기는 승자의 표현을 좀 안 넣어주고 승자를 물어보기도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명의 공통점은 다 뭐니? 분업이죠. 맞죠? 그리고 덕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플라톤, 맹자, 승자 좀 기반해서 해서 한번 1번 해보세요 지금. 운명은 그냥 자연의 변화야.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운명의 순응한다. 주어지고 운명의 순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순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게 인간의 의지인 거지.
얘들아 한번 볼까 얘들아. 일단 너희가 봐봐. 플라톤이 이 정도 알아야 돼. 구성원 모두에게 갖춰야 될 덕이 절제인 거 알지? 생산자는 절제, 그렇죠? 방위자는 절제 플러스 용기, 통치는 플러스 지혜, 이거 기억나죠? 그리고 엄격한 역할 분담.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역할 교환이 아니잖아. 아무도 안 되잖아. 맞지? 플라톤이 엄격한 역할 분담을 추구하지 역할 교환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 타고난 성향에 맞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지. 알겠죠? 그래서 역할 교환이라는 말을 애초에 쓰면 안 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플라톤이 그런 건 있어. 봐봐. 청동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생산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청동의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통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통치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덕을 갖춰야 돼? 지혜를 갖춰야지. 지혜를. 알겠죠? 절제의 덕까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역할 교환은 그 애초에 플라톤이 추구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금방 내버리니. 청동의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왜? 그거는 부모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부모는 비록 알겠죠? 내 부모는 청동의 집안이지만 나는 이성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의 성향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야. 자신의. 알겠죠? 플라톤한테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3번 플라톤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유교랑 관련 없고 그냥 플라톤 입장에서 맞냐 틀렸냐 따지면 돼. 자, 4번 얘들아 마찬가지야. 정의로운 국가의 방위자가 군인이잖아. 군인 맞지? 그러면 군인은 아까 절제 플러스 뭘 가진다?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절제 플러스 용기고. 생산자는 뭐의 덕을 가지고 있니?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달리 용기의 덕만 가진다. 틀렸죠? 뭐도 가지고 있다? 절제도 가지고 있다. 알겠니?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절제도 가진다. 그래서 플라톤 X. 그러니까 지금 1, 2, 3, 4는 다 그냥 플라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 보기 볼게. 얘들아, 일단 선한 본성이니까 순자 안 돼. 맞지? 순자는 본성이 약하니까. 아까 우리 맹자 기억나죠? 항산이 있으면 항심을 가져.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본성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맹자만의 입장이 맞죠. 순자 절대 안 되고요. 야, 절대 말도 안 돼. 맞지? 물론 군주가 백성들한테 항산을 보장해 주는 게 정치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 한번 이야기하자. 기억나냐? 분업 관련해서 공자, 맹자, 순자의 각자의 표현들이 있다. 그렇게도 공맹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 뭐 공자야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나와. 그게 공자의 분업이잖아. 맞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맹자 분업 표현 뭐였니? 노심자와 노역자. 맞죠? 여기 대인 소위를 표현하는 맹자식 분업이었어. 근데 외워라고 했던 거. 순자도 분업 표현이 있다 했잖아. 순자식 분업 표현. 제시문에서. 그걸 보고 순자를 떠올려야 돼. 그럼 순자한테서는 어떤 사람은 도에 정통한 사람. 알겠죠? 도에 정통한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장사 잘하고 물건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물에 정통한 사람. 이게 순자식 소인 표현이고. 그래서 대인 소인에 대한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니까 요걸로 구별도 해야 돼. 왜냐면 본성 교환이야 이런 거 나오니까 보기에서. 그럼 얘들아 보자. 그럼 맹자는 노심자가 노력자를 뭐 하는 사람이니?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알겠죠? 먹여 살리고. 노심자는 노력자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 알겠죠? 그러면 노력자는 노심자를 뭐 한다? 먹여 살린다. 이거 맹자식 표현으로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맹자식 표현으로 기억해야 돼. 맹자 표현으로. 알겠죠? 맹자 표현으로 기억해야 되고. 뭐 순자 아니냐 많이 중요하잖아. 그냥 맹자 표현으로 기억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아까 계속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을 가질 수 있고 군주의 왕도 정치의 시작도 백성들에게 뭘 보장해준다? 항산을 보장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출에 나오는데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뭐냐면 토지 분배해 주는 거야. 여기. 토지의 경계를 알겠죠? 여기 토지를 분배하는 분배. 그러면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결국 뭘 보장해 주는 거니? 항산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맞지? 항산 보장. 그러면 어진 정치는 항산을 보장하는 거에서 시작한다. 왕도 정치의 시작은 항산의 보장에 있다. 맹자 맞잖아. 자, 그다음에 분업 그냥 다 전체 다 동의. 알겠죠? 직업과 파트에서 분업 반대하는 사람 마르크스밖에 없어. 다 분업 동의하잖아. 알겠죠? 분업. 그래서 다 동의하니까 X죠, X. 네, 다 동의하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얘들아, 이 표현 너무 순자. 이거 너무 순자 표현이야. 순자밖에 안 써. 성황이 제정한 예. 그다음에 자, 순자는 내가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죠. 욕망을 통제도 되지만 뭐도 된다. 충족도 된다. 알겠죠? 욕망을 통제뿐만 아니라 충족도 가능해. 그래서 얘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라. 그냥 순자만 딱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봐봐. 순자한테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도의 정통이 대인, 사본의 정통이 소인. 근데 얘 둘이 본성 자체는 뭐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알겠지? 악하다고 본성으로는. 그러면 도에 정통한 사람은 순자한테서 대인이지만 대인이라도 본성적으로 되게 뭐한 사람이야?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응. 오, 순자고. 자, 그다음에 이거 12번 좀 해야 될 게 있어. 봐봐. 순자는 나 이거부터 하자. 유교 이것도 기억나죠? 내가 유교가 대인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다스리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이지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 어떤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그 분야를 지도할 수 없는 경우냐. 자, 도에 정통한 사람은 그 분야를 지도하는 사람이야. 맞죠? 근데 봐,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사물에 정통해. 이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정통하다고 해서 그거를 지도하는 건 아니라고요. 지도는 누가 한다? 다스리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자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순자 입장에서 됐니? 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사회는 덕에 기반한 통치는 플라톤도 동의합니다. 알겠죠? 플라톤도 지혜의 덕. 지혜의 덕. 분업 다 동의. 알겠죠? 분업 다 동의. 분업 다 동의. 됐니? 그리고 한 번 더. 유교에서는 대인은 다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지 농사 잘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유교의 서한식 표현. 다음에 얘들아 봐봐. 2페이지. 이제 서양에서 칼뱅 마르크스 맞죠? 그래서 이번에 갑은 마르크스 즉 노동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은 생산할수록 가난해지고 그래서 마르크스고 을 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칼뱅이죠. 직업소명설. 알겠죠? 칼뱅이니까 마르크스랑 칼뱅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근데 굳이 휴비한테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나? 내가 그걸 좀 애매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휴비한테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나?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 승자는 이거는 좀 드려야 돼. 승자는 교화가 먼저야. 교화를 먼저 하고서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유교도 부모의 신분이 그대로 대명되는 건 아니야. 근데 성향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언급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선언보동이 아니잖아.
그리고 마르크스 얘들아 당연히 분업을 비판하지만 그런 거 아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분업이 생산 자본주의적 분업 생산이 뭐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걸 부정하진 않아.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봤자 다 노동자들이 먹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먹는 거잖아. 알겠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되 부정하는 거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그 뭐지? 여기 내가 안 넣었지만 작년 수능도 워낙 칼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직업 성공, 그러니까 직업이 신의 소명이지만 직업을 성공한다고 해서 신이 나한테 그걸 구원해 주는 건 아니야. 구원은 그냥 신의 영역이야.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구원은 직업 성공에 대한 보상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신의 영역일 뿐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구원의 징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성공하는 게, 그러니까 직업을 구원의 징표를 하겠다는 말이면 직업을 성공하게 되면 난 여전히 구원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신이 부여한 소명을 잘 따랐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인 거지 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으로.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이거 가져와야 돼. 하던 거 그대로. 자, 그치 한번 봅시다. 지금 갑이 마르크스, 칼뱅. 노동의 본질을 일단 그러면 마르크스한테 되더라. 노동의 본질은 뭐다? 자아실현, 맞죠? 잠재력, 자아실현. 그리고 칼뱅한테서 노동의 본질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신의 영광을. 근데 당연히 둘 다 안 되지, 그렇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2번, 얘들아. 2번 좀 알면,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이 선지를 딱 보면 마르크스네? 라고 할 거라고, 맞지? 계급으로 나눈 상태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부터 자본가들의 축적이 기여했잖아. 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이게 결론은 칼뱅도 맞아요. 왜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착취라는 단어가 물론 되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칼뱅의 제시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직업은 신의 소명이야.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또한 자기의 소명이라 여겼다라고 이야기 나와. 알겠죠?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소명이라 여기고 그런 소명의식들이 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마르크스 입장도 되지만 칼뱅도 당연히 가능한 표현입니다. 3번은요 내가 만든 선지인데 이거 이제 칼뱅을 할 수 없으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 이걸 만든 선지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런 말 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생산력을 증가시킬수록 이 제시문대로 오히려 노동자는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해. 맞죠? 왜 그러냐면 내가 분업체제 하에서 강제된 분업을 해.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똑같은 일 해. 그럼 당연히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근데 내가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자본가들은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노동자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더 돌린다 했잖아. 기계를 더 돌려.
그럼 어느 순간 인간의 노동은 기계를 돌리기 위한 노동으로만 전락하는 거야. 기계를 돌리기 위한 노동으로만. 그러니까 점점 노동자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마르크스가. 노제시문에서. 알겠죠? 그래서 사물 세계의 가치가 증대되면 인간 세계의 이거 말이 좀 이상해. 가치 증대에 따라 이거 빼버려 미안. 알겠죠? 가치 증대에 따라 인간 세계의 가치 저하는 더 심해진다라고 본다고. 알겠지? 정비례의 말을 빼. 잘못 넣었단 말이야. 내 말은 게 뭔지 알겠지? 사물 세계 가치가 커질수록 인간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해. 인간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는 거고. 알겠죠?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물 세계의 가치가 증대되면 인간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그다음에 얘들아 또 마찬가지. 자, 마르크스에게서 노동의 본질이 자아실현이라고 했고 자본주의가 아닌 어디서 공산사회에서죠. 맞죠? 공산사회고 그러기 위한 프롤레타리아들의 폭력혁명이 필요하고 또 절대로 노동자랑 자본가가 연합하는 거 아니라고 했고 맞죠? 노동자 입장에서 자본가를 죽여야 될 예정이잖아. 연합이 아니야. 자 근데 너희 또 기억해야 될 거. 요거가 뭐니? 요게 공산사회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공산사회는 국가는 아닌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 또는 프롤레타리아 연합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저게 공산사회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노동의 본질이 실현된다? 당연히 마르크스라고. 자, 다시 마르크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본을 모이게 하는데 그렇잖아.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을 모이지만 물론 그게 노동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본가한테 가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분업 노동이 사회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킨 건 맞아. 자본의 축적에 기여한 건 맞아. 근데 그걸 안 좋게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알겠지? 노동자는 자본가를 죽여야 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 맞다, 이거 7번 관련해서 좀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이 분업 노동은 노동자를 다 경쟁적 관계로 전락시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알겠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쟁적 관계로 전락시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뭘 일으키냐?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거야. 인간 소외를 일으켜. 근데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는 분업이 사라지잖아. 알겠죠? 분업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 그리고 각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잖아. 맞죠? 자기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고 분배는 뭐니? 그 능력에 따라 생산된 것들을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각자 필요한 만큼. 알겠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만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한 것을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 오히려 공산사회가 뭐가 실현되니? 협력이라는 게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적어도 분업 이꼴 협력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분업이 협력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아 마르크스는. 분업이 사라질 때 협력이 되는 거야. 분업이 사라질 때. 알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자를 다 알겠죠?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고 저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생활을 통해서 말도 안 되죠? 직업의 목적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얘들아 절대 알겠지? 저거 불을 추적한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신은 이거는 제시문을 좀 바꾼 건데
800에 따르면 C는 여러 생활 방식들을 소명으로 지정해줘. 소명으로 지정해주고 인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알겠죠? 인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 거야. 인간 자신의 한계를 알겠죠? 넘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당연히 귀천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명을 뭐 이런 거 당연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직업관 이런 것들. 자, 이제 우리 얘들아 12페이지 분배적 정의. 한번 해볼래요? 근데 얘가 분배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는 사실 이것만으로 좀 힘들 거야. 왜냐면 내가 이 교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앞에 교육청 평가원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OX 한 다음에 소안에 있는 거 주로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OX 주는 거 분배적인 해봐야 돼, 알겠죠?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진 않아, 분배적인. 근데 일단 1번 해라. 기억나야 되더라. 롤스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미 불평등이 진행되고 난 다음 가장 적은 몫을 가진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만을 위한 거에 그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나 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부의 격차를 방치한다고. 부의 격차를. 근데 놀스가 추구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점에 정의의 원칙에 의해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맞죠? 차등의 원칙 등을 통해서 부모의 우연성 같은 것들 최소화하고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알겠죠?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사후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알겠죠? 사전적인 문제.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로직이죠, 맞죠? 역사적 절차에 따른 소유권, 그 다음에 비정형적 분배. 기억나죠? 취득 이전이라는 그 역사가 정당하면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정당한 거니까 사회적 기준이 아닌 비정형적 분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스랑 로직이니까 일단 이거 한번 하고 가자. 이 제시문 하나만 하자. 그 다음부터 봐봐. 그리고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이라든가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해서 부의 집중을 피하고자 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할 건데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부의 집중을 피할 것이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정도 있어. 유산, 뭐 상속이죠. 에 대한 과세, 누진적 과세, 알겠죠? 누진세 뭔지 알잖아. 이런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부모의 재력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불리함을 뭐 하고자 한다?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했었냐? 더 중요한 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자유야. 사유재산권,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자유거든.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권리야. 알겠죠?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야. 그런데 놀스는 적어도 생산수단 또는 생산적 자산이라 표현하기도 하거든. 생산수단 또는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 생산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했니? 토지와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자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게 기본적 자유가 돼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독점하게 되고 그 토지의 독점은 과도한 부의 집중과 과도한 불평등을 초래해서 나아가서 정치적 자유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기본적 자유 아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야. 알겠죠? 이 권리를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 놀스. 재산 소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건 노직이니까 바로 1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1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요거 뒤에 거 마무리 해보죠. 그리고 과제는 꼭 그 지구촌 평안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모의고사 준 것들 좀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좀 틀리는 유형이 점형화돼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 있어. 근데 마구잡이로 틀려버리면 이거는 너희도 갈피를 못 잡는 거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고 유형 좀 익혀보고 알겠죠? 차 모의고사 8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나면 맞지? 소란이 사회 전체 분류. 자본가에게만 이익이니까 이 사회 전체 풍요를 증가시켰지만 그게 자본가한테만 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어. 배제는 거지. 그냥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였지만 자본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결국에 이제 총 4번 커진다. 자, 그래서 분배정의까지 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1번 문제 얘들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불평등이 전개되고 난 이후에 가장 적은 몫을 가진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만을 추구해. 여기까지 맞아. 알겠죠? 근데 뭘 방치한다고? 부의 격차를 계속 방치한다고. 부의 격차를. 그래서 방치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에요. 방치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거 2번. 어떤 사실? 일반적 사실이죠. 맞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놀스가 가상 공간에서 일반적 사실과 특수한 사실을 구분하라고 했잖아. 일반적 사실은 경제학, 심리학에서의 일반적 지식을 말하는 거고, 특수한 사실은 자신 또는 타인 관련된 재능, 부모의 심 이런 것들이고.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놀스한테서 원초적 입장은 원시 상태가 아니고요. 알겠죠? 가상적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놀스도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수용한 사람이야. 알겠죠? 이 원초적 입장이 일종의 자연 상태랑 똑같아. 가상적 상태야. 자, 4번 기억하면 좋아. 이게 놀스 딱 원전에서 밝히는 내용인데 올해 수학에 보기로 있더라고. 놀스는 공동의 자산으로서 간주하는 거는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의 분포, 다양성이 공동의 자산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잖아. 그게 하나의 공동의 자산인 거고, 재능 자체는 개인 권리야. 개인 권리. 알겠죠? 그래서 재능 자체를 공동 자산으로 만드는 놀스한테도 틀렸고, 자, 놀스는 상호 이익을 높여주는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모두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추구한다고. 이걸 놀스가 추구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가 이익을 높여줄 수 있고 서로가 협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해. 근데 놀스가 뭘 비판하니? 공리주의 비판하잖아.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고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그러면
롤스가 봤을 때 공리주의가 이거라는 관념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롤스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거 노직은 절대 아니야. 애초에 노직이 사고 이익을 위한 협동치를 보지도 않아. 자, 근데 얘들아 이제 다시 6번 재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롤스 O. 왜? 그 재능을 통해서 최소 소외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면 맞죠? 그 조건이라면 재능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 알겠니? 재능으로부터. 근데 노직 당연하지. 뭐만 안 주면 돼?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알겠죠? 재능으로부터 이익 얻을 수 있어. 대신 롤스는 조건 꼭 기억해야 돼. 최소 소외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라. 그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6번은 둘 다 O. 7번 둘 다 O. 맞죠? 사유재산권은 둘 다 기본적 자유죠. 알겠지? 기본적 자유야. 기본적 자유. 둘 다 O. 자, 노직은 차등의 원칙을 반대하고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란 그렇죠? 서로의 이익을 높이고 서로의 협력을 위한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롤스에게만 O. 자, 9번. 이거 노직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왜?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물건을 훔친 상태에서 자유롭게 준다고 하면 절대적 권리 없잖아. 알겠죠? 교정 대상이 되는 거니까 될 수 없다. X. 그다음에 이것도 워낙 많이 했어.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는 일단 공과라는 뭐가 존재한다? 정형적이긴 해. 근데 도덕적 공이냐 과가 다 뭐야?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공이 생기는 거고 과가 생기는 거니까 역사적인 거지. 알겠죠? 역사적이라는 건 과거의 행동 상황으로부터 창조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했었잖아. IQ에 의한 분배는 정형적인데 IQ는 내가 뭔가를 얻은 게 아니잖아. 형성된 게 아니니까 IQ에 의한 분배는 정형적이고 비역사적인 거고 도덕적 공과는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거고 이거 잘 구분하라고 했고 이거 너희 이번에 7월 달에 나왔던 거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 다 공리주의 값이다. 맞죠? 공리주의는 전체 이익을 위해 다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침해되어서 안 된다는 롤스도 O, 노직도 O.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노직한테 절대 안 되는 표현이었어. 이것도 기출이야. 자,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뭐 사기. 알겠죠? 사기. 그 계약 집행할 수 있잖아. 됐죠? X.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2번부터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자 얘들아. 또 너희 머리 아프겠다. 아, 반인료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롤스도 X인데 어차피 노직이 있으니까 다 돼야 돼. 내가 다음 주에 가져가야 돼. 들고 싶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어쨌든 본격적으로 해라. 교정적 국가와 시민, 그다음에 자연관, 그리고 오늘의 또 평화, 수완 개념 할 거니까 한번 개념 한번 보시고. 안녕. 어떤 종이 생각해요? 여자 생. 아, 네.